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같이 강독했죠. 그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이 구글 폼에 보낸 반응을 선생님이 보니까 혼자 여러분이 묵독하면서 읽을 때보다 훨씬 이해도가 높고 귀에 쏙쏙 내용이 들어와서 감상한 작품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강독의 묘미를 솔직하게 이야기한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6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같은 제목으로 묶인 연작소설입니다. 연작소설의 12편 중에 12편을 다 예시할 수는 없고 선생님이 요 PPT 공간이 허락하는 대로 작품을 예시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재에 실린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네 번째에 해당하는 작품인데요. 자, 이 연작 소설이란 독립된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용은 연관되는 이야기들이 12편으로 연달아 나온다 해서 연작 소설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연작 소설이란 압축된 구성, 인생의 한 단면을 묘사하는 것이 단편 소설이죠. 단편 소설과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망한다니까 이거는 다양한 구성이 되겠죠. 장편 소설의 장점을 다 어우르고 있는 소설을 연작 소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작 소설의 대표적인 예시는 1970년대 주로 활동한 이청준의 남도 사람과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의 작품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유사한 주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우주여행이고요. 조세희 우주여행 외에 윤흥길의 아홉 클레 구두로 아홉 클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작품이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부, 2부, 3부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오는 부분은 일부 부분이었습니다. 서술자인 나를 중심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기본으로 하여 영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의 빈민들이 사는 철금 인촌,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을 지옥에 비유하면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비유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간과 놓칠 수 없는 것이 서울특별시 김부리시라고 하는 난쟁이 김부리의 집 주소를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지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으로는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작가가 설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 모순과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난쟁이 5가족을 등장시켜 그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 힘든 현실 속에서 난쟁이라는 맹목적이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산업화 현대화 과정에서 도시로 내던져진 어쩌면 뿌리 뽑힌 자, 뿌리 뽑힌 자의 군상으로 혹은 외소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난쟁이를 형상화함으로써 그들이 지닌 비극성이 그들 가족 속의 삶 속에 책을 읽다 보면 반복되고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 마지막에 2부와 3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내용이 압축되면서 요약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가족으로 나오는 난쟁이 가족은 철거민촌에 사는 영희의 표현에 하면 풀냄새가 나는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는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사는 난쟁이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데요. 이 난쟁이가 주는 것은 외소성과 신체적 결핍, 육체적 장애 혹은 결핍, 다음 무기력을 상징하는 소외된 계층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이 쏘아 올리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쏘아 올린 거죠. 그들의 희망, 쏘아 올린 지향하는 것이니까 난쟁이의 꿈과 소망,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러한 공은 쏘아 올렸지만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죠. 절망적인 난쟁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들이 꿈과 이상을 지니고 있지만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그냥 동화적이면서 아름다운 느낌을 주나 작가가 의도한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사는 난쟁이 가족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옥이라는 세계죠. 그죠? 지옥에서 천국을 지향하지만 결국 지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착취당하는 이 모순된 인간에 의한 착취죠.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거죠. 산업화로 인한 불합리한 현대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중요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난쟁이 가족이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작품 구석구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앞에 박서 부분은 경제적 궁핍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난쟁이라는 육체적인 결핍이 상징하는 것은 경제적 궁핍과 무력함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시 빈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들의 열악한 상황을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나근구 행복동으로 표현한 작가의 의도 반드시 챙기시고, 도시 빈민이 겪는 삶의 고통을
과정을 고발하고 있는 삶의 고통과 불합리한 현실을 고발한다.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문장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의 표현이 아주 좋은 문장이죠. 다음, 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작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체적 결핍을 가진 인물로 또 사회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을 상징하는 난쟁이라는 어휘를 통해서요. 그 난쟁이 가족이 작품 속에서 지옥과도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행복동 주민의 철거 계고장을 수령하게 되고 급기한 입주권이 있어도 아파트를 입주하지 못해 입주권을 매매해야 하는 그 어두운 현실에서 결국 난쟁이 가족을 비롯한 행복동 주민들은 터전을 상실하고 이주해야 하는 스토리로 전개되는 작품이었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몰락해가는 도시 빈민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습니다. 그죠? 가난하고 소외한 삶의 계층으로서의 난쟁이가 현실에서 그 나름대로의 극복하려고 쏘아올린 작은 공은 그들의 꿈과 소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공은 올라갔다가 다시 낙하해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죠? 이 낙하는 절망과 좌절을 상징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작은 공은 난쟁이 꿈과 소망을 의미하고 쏘아올린 공은 결국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에 난쟁이의 절망과 좌절을 암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자, 2시간에 걸쳐 조세희의 난소궁에 대해서 스님하고 강독하고 간단한 작품 분석을 통해서 감상을 했습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또 그런 맥락에서 작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출제를 대비해서 자기 공부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 문인인 이재현의 한시 사리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